그러니까 보면은 대체로 이제 잘 나가는 후보 혹은 이제 1위로 전진 가능한 후보를 상대로 그런 마타도가 많은 것 같고 기득권을 흔들려고 하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마타도가 있는 반면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타당과 비교하면 적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세들이 있는 건데 자연스럽다고 느끼면서도 때로는 과한 부분도 있다고 느끼는데 우리 선배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우 참 왜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아, 근데 이게 선거 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이제 각 캠프마다 전략적으로 이 포인트를 잡아서 좀 그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할 때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배운 게 뭐냐면 비판 보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악소리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비판이어야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정도로 취재를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충 취재해가지고 나가서 오히려 되치기 당하면 그거 고소 들어오면은 최소 한 3년 이상 싸워야 되고 방법도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뭐 민주당이 됐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가 가짜뉴스도 얘기했지만 검증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들었을 때 납득 타당한 얘기냐 아니면 저거 뭔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억지로 비판하는 것 같은데 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에서 저도 이제 김상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네거티브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이젠 다 알아요. 저게 네거티브라는 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최소한 몇 표가 올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자신의 정치가 맞아요. 승리하는 네. 역사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치도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실력이 있는 정치인인가, 그리고 얼마나 정책 능력이 있는가, 실천 의지가 얼마나 있나,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하는가 안 하는가. 지난 여름에 그가 어떤 정치를 했는지를 다 보고 평가받는 거거든요. 선거는. 근데 말 몇 마디로 내가 이거를 공격하면 저 표가 나한테 올 거야. 이건 굉장히 얕은 수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성동구청장을 할 때 지난해 9월에 도이치모터스가 협찬한 골프대회에 참석한 게 이제 논란거리가 된 건데 왜냐 도이치모터스 하면 우리 연상되는 게 김건희와 주가족 일당이기 때문에 그런 연상기호를 이제 끌어다가 그 어떻게 보면 구청장배 그런 여러 가지 대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협찬사로 하필이면 도이치모터스가 들어왔냐 이 부분은 도덕적 감수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기자로서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제가 기사를 쓴다면 그냥 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은 일리가 있고 반은 조금 약간의 경강부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기사가 이렇게 나가면 일반 시민들은 사실 저도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물어보면 기사를 세세하게 보진 않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무슨 정원호 후보나 박주민 후보가 지금 핫할 정도로 뭐 대단한 지금 기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장 네. 이게 무슨 대선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를 절반쯤 보다가 내리거나 아니면 제목을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미지로 봤을 때 도이치모터스 정원호 이게 딱 연결이 되는 순간에 바로 직결이 돼버리지 그냥.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자주 찾아가서 연관 검색어로 만약에 떠버리잖아요. 그런 후보의 캠프가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지금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었을 때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유착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라는 그 회사, 김건희의 그 주가 조작에 사용됐던 그 회사와 정원호 구청장 자체가 결탁설 뭐 내지는 아래서 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랑 그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한 골프 행사에 구청장이 가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절반 정도는 이거는 후원했는데도 그 후원 사임이 도이치모터스 알면서도 꼭 굳이 가야 됐냐 구청장이 후원사가 여러 개죠 스폰서가. 근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뭐 완전히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보면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민주당의 감수성에 맞냐? 근데 정치를 감수성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정치는 자기의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공방전을 벌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엮을 것 같으면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상 비평 전략으로는 캠프 전략으로는 오케이인데 오케이인데 박주민 캠프에 똘똘이 스머프 가면 있는 것 같아요. 나름 타격 좀 줬다.
다만 깊이 들어가서는 이걸 여기까지 하는 거는 그렇게 그 민주당 지금 경선 후보로서는 여기까지가 지금 마지노선인지 아닌지 적과 경쟁자의 구분선에 갈 수 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경선 자체가 워낙 치열한 양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호 비방전 같은 것도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저도 좀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도이치 모터스라는 회사가 실존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BMW 딜러사라고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그 자동차 제조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각종 서비스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업체고 실제로 그런 일을 주가적 이전이든 이후든 수행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 회사가 과거에 어떤 스포츠 마케팅 후원을 했었나 제가 살펴보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의 농구팀이 있습니다. 삼성 썬더스라는 농구팀이 있는데 잠실 실내 체육관을 주 경기장으로 쓰는 그 팀의 정식 후원사예요. 그 삼성 그 농구팀의 운동복에 도이치 모터스라고 써 있어요, 심지어. 써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팀을 지금 도이치 모터스가 삼성을 지원했다고 치면은 같은 연상 기호를 작동을 시키면 삼성도 김건희랑 도이치 모터스랑 뭔가 좀 이렇게 해괴한 느낌이 연출이 되잖아요. 삼성도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보니까 오랫동안 후원사를 해왔고 심지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수원 삼성 블루윙스라는 축구단도 도이치 모터스랑 스폰서십을 맺고 있더라고요. 유니폼에 그렇기 이게 때문에 박혀 있어요. 그냥 아예. 단순하게 체육 행사 스포츠 마케팅 업체 지원으로서 이런 그 한 행위들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약간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어쨌든 아예 없는 사실을 말한 건 아니고 후원사에서 갔잖아. 일단 간 건 맞잖아. 해서 요 정도에서 그 팩트를 기반에 깔고 타격을 준 겁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주민이 형 좋아하는데 주민이 형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이미지에서 나쁜 이미지를 심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팩트와 정책과 기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어떻게 색칠을 하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체가 사실은 네거티브 네. 시도거든요. 저는 주민이 형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주민이 형이 조금 넘쳤어. 아니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은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정책적으로 차별화된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 잘하면 우리 서울 정책 얘기를 시민들이 하면 되지. 공명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것 위주로 경선까지 설명을 해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박주민 의원은 진짜 엄청난 그 의정 활동의 성과가 맞아요.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다른 거나 떠나서 검찰 개혁만 하더라도 뭐 법사위 이 간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 공소청과 중수청 이렇게 이원화하는 네. 과정까지 민주당에서 정말 손에 안에 꼽힐 정도로 미랄 같은 존재죠. 그럼요. 열심히 네. 했던 엄청난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고 일 진짜 열심히 해요. 예,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계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정치인이고 따라서 저는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할 건가 뭐 골프를 쳤네 내빈으로 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교통이면 교통 또 뭐 논의할 게 많잖아요. 맞아요. 서울도 네. 뭐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거나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강남북 격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뭔가 대책이나 대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분보다는 그냥 뭐 일종의 이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이렇게 네 팔뚝 굵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좀 민주당답지 않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시 한번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렇죠. 공론의 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감을 훼손하는 겁니다. 공론의 장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네. 박주민 의원한테 전화 좀 하세요. 세 분의 말씀을 새겨 들어가지고 네. 향후 경선 과정에서는 조금 더 네. 정책 위주의 경쟁이 됐으면 하는 바이고